예, 안녕하세요. 사실발견입니다. 금요일에 들고 있던 곳버스는 오늘 다 장초에 정리를 했어요. 한 10시쯤인가에. 그러니까 오전 중으로 이미 투자는 다 마무리가 된 상태였고, 곳버스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ABL 바이오, ABL 바이오, 예, 제가 현금 들고 있던 게 한 2, 3천 정도 있어서, 그건 아침에 제가 상한가 매수 걸어놨는데, 제게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2천 정도 매수된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계좌가 다 비어지고 ABL 바이오 그것만 한 2, 3천 정도 담고 끝났어요. 그래서 뭐 내일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겠는데 그건 그냥 너무 웃겨가지고 그거는 이제 봉사 다니는 친구 중에 이 바이오를 좀 잘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본인이 샀다고도 했고. 근데 그게 실제로 상황 가가지고 되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한번 사봤어요. 2, 3천 정도. 굿버스는 오늘 정리가 된게 제가 들고 있던 게 한 1억 6천 들고 있었는데 1억 7천인가 그렇게 들고 있었죠. 네, 1억 7천 들고 있어서 오늘 한 10% 정도 수익 나서 이렇게 매도가 나갔고 제가 고버스나 레버리지 같은 걸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별로 없어요. 매매 비용도 없고 세금도 거의 없고 그냥 다른 거 막 그 달러 이번에 쇼 때렸던 것도 사실 다 배당 소득으로 들어갈 거고 이미 배당 소득세도 15.4% 떼가지고 진짜 엄청 떼가더라고요 그거는. 또 뭐 ETN 같은 것도 나스닥 우리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 ETF도 세금 엄청 많이 떼고 해서 금융소득 2천이 생각보다 일찍 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수익이 5,600 정도 나 있고 올해 수익 통째로 보여주는 이유는 자꾸 제가 이렇게 뒤에서 짧게 다닐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매수 인증을 하는 건데 그거 말고도 뭐 따로 하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지금은 올해 수익이 꽤 잘 나 있고요. 해외 계좌도 스큐를 3천 정도 담아놨던 게 오늘 아까 팔았죠. 프리장에서 팔아서 이렇게 18% 수익 나서 그 금요일에 팔았던 거랑 하면은 660 정도 돼서 제가 여기다가 3천 정도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수익률이 한 22%돼 있고 꺾었어요. 이거 만드는 와중에 꺾어서 TQ로 다시 스위칭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뭐 1.6% 수익돼 있는데 이건 어차피 3배짜리여서 지금 무빙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1% 찍혀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나스닥 자리가 충분히 꺾을만 해요. 제가 자꾸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이유가 되게 간단한 건데 너무 극단적이에요. 시장이. 그러니까 박자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제 투자하는 리듬이랑 시장의 움직임이랑 리듬이 너무 잘 맞아요, 지금. 이 주파수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3일 연속, 저는 진짜 살면서 이런 음봉을, 뭐야, 응? 잠시만요. 진짜 주봉으로 봐도 이런 음봉은 저도 진짜 처음 보는 것 같고, 이게 일봉으로 봐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한 6%까지 갔다 왔잖아요. 원래 격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칼이 3번 떨어지면은 그 3번째 칼 떨어진 곳에서 잡는 거라고. 근데 지금 이게 주봉으로 봐도 120지수, 120 주선에 딱 걸리고 17,000인 자리도 그렇고 그다음 뭐 뒤쪽에 뭐 보여드리고 하겠지만 빅스 지수도 그렇고 뭐 피어 앵그리드도 그렇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적어도 아랫 방향으로는 꺾는 게 맞고
근데 진짜 요즘 또 막 아랫 방향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제가 말하는 박자에서 완전 어긋나는 박자인 거예요. 팔아야 될 때 사고 사야 될 때 팔고 있는 완전 멍청한 짓을 하는 건데, 그냥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딱 요런 자리고, 제가 금요일에 올렸던 영상에서 말했던 그 이유 아직 한 발 남았다고 한 게 주말 중으로는 어느 정도 나오긴 했어요. 아예 안 나온 건 아니고. 뭐 어떻게 할지 뭐 아직 지금 뭐 협의 중이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면서 아마 월요일에 이렇게 빠졌던 거에 이미 EU가 보복 관세 할 거라는 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저는 봤어요. 월요일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렇게 나스닥이 밀렸던 부분이. 그리고 이게 보면은 청산 되면서 지금 물고 내려갔다라는 게 주말 중에 계속 영상이 나왔잖아요. 다른 분들도 계속 언급했고. 그러니까 청산이 물고 물리는 게 그 끝에는 무조건 반등 나옵니다. 무조건. 왜냐면 이게 청산 때문에 내려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산 때문에 하락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와야 돼요. 기본 펀더멘털에 근접하게 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그 청산 물린 게 오늘 어느 정도 예, 끝났다. 그러니까 요번 하락에서 나오는 청산은 오늘 끝났다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고버스 하나 꺾은 거고 네, 지금 제가 TQ 꺾은 것도 그러니까 어? 잠시만요. 나와요? 응. 제가 지금 이거 TQ를 꺾은 것도 원래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사서 내일 아침에 살 생각이었어요. 윗방향으로. 그래서 스큐를 팔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 반등이 나오길래 같이 따라 붙었어요. 그 제가 지금 롤링하는 자금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4억 와 많이 늘어났네요. 아무튼 4억 정도 되는데 제가 달러로 환전해 놓은 게 3천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10%가 안 돼요. 제가 맨날 스큐랑 TQ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왜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스큐랑 TQ를 해도 사실 예, 10%가 안 돼요. 제 총 금액에서 10%안 되는 돈으로 스큐 TQ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지금 환전을 하기가 좀 껄끄러워요. 이미 1460, 70 이런 자리에서 환전을 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 저는 약달러가 될 거라고 보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엔화도 환전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냥 달러 계좌에 3천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3배짜리로 움직여서 1억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의 비중은 사실 10%도 안 되기 때문에 스큐랑 TQ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뭐 좀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아무튼 청산은 끝났다. 이번 TQ를 오래 끌고 갈 생각은 정말 조금도 없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다 정리할 거고 해봐야 요번 주 안으로는 어느 정도 반등은 기대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그 청산 때문에 어거지로 밀렸던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 정도로 보는 거지 이거를 뭐 윗방향으로 뭐 돌린다 막 그런 생각은 조금도 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온 김에 보면은 이 니케이가 진짜 대박인데 그 자꾸 댓글에도 그 뭐야 저 니케이 고퍼스로도 제가 20% 정도 먹었었는데 그거 들고 있었을 거리라는 댓글이 요즘 좀 달리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형들. 그거 이미 지나간 거 지나간 거예요. 거기다 대고 뭐 내가 한 거보다 올랐니 떨어졌니 어쩌니 그럴 필요가 조금도 없어요. 그 내가 팔았는데 올라가면 기영이 차트네 진짜. 내가 여기서 털었는데 그 뒤에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랑 똑같이 진행이 되면은 그게 더 잘한 거예요. 내가 팔자마자 떨어지면은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트레이더야. 트레이딩을 하려고 애초에 했어. 근데 내가 마침 팔았더니 떨어졌어. 그러면 잘한 게 맞아요. 근데 애초에 내가 목적이 내가 생각했을 때 펀더멘털이 이렇고
이번에 뭐 실적 발표나 이런 게 좋거나 아니면 뭐 임상 실험에서 좋은 게 기대가 되거나 매수 사유가 그런 거였다고 하면은 내가 실제로는 그 펀더멘털을 보고 샀는데 상승해서 팔고 나왔어. 근데 하루 지났더니 갑자기 급락을 했어. 그럼 애초에 내가 샀던 목적이 잘못됐죠. 매수 사유가. 내가 판 다음에 떨어져서 잘 된 게 아니라고, 그거는. 내가 내 실력이 안 좋은 거라고, 사실은. 하루라도 내가 늦게 팔았으면은 손실이 났던 거 아니에요. 나는 애초에 타이밍을 맞출 생각은 없었단 말이야. 펀더멘털을 보고 산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팔았는데 떨어졌다. 그거는 사실 잘한 건 아니에요. 제가 요즘은 그거를 뭐 잘하고 있긴 한데 잘한 건 아니에요. 그 제가 4월에 빠질 거라고 했던 영상 계속 올렸던 것도 사실 하나 고백을 해보자고 하면은 저는 사실 유동성이 빠지고 소득세 막 이런 것도 있고 부채 한도 이슈 협상은 이미 뭐 한 6월 정도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건 뭐 별게 아닌 것 같고. QT가 호재로 작용은 하지만 그거는 지속 여전히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줄어든 거지 플러스로 된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3월 달부터 계속 말했던 4월에 주식 사지 마세요 했던 비중 줄이세요 했던 거는 유동성이 빠지는 것 때문에 줄이라고 했던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때 말했던 매도 사유가 이번에 하락한 거랑은 별개죠. 어떻게 보면은. 물론 영향을 안 준 건 아닐 거예요. 당연히 소득세 납부 때문에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런 미친 하락이 발생된 거는 아주 명확하게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맞힌 게 아니죠. 정확히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구분을 해야 돼요. 본인이 뭘 잘했고 뭘 못하는지를. 마냥 결과론적으로 아, 돈 벌었으니까 잘했다. 저는 그거 보면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보통 길게는 못 가요. 어차피.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지금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걸 두들겨 맞으면 안 돼요, 이걸. 이렇게 주식을 하다 보면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2013년까지 나와 있네요. 보세요. 진짜 어마어마한 하락이죠. 이걸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지만 않으면 어차피 계속 기회는 있는 건데 지금 사실 물려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팔자리는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식 만약에 물렸다고 하시면은 팔자리는 아니에요, 어차피. 여긴 사야 되는 자리지 물려있든 그러니까 내가 손실 본 거를 팔 자리는 아닙니다. 이제 와가지고 앞에서 안 팔고 뭐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팔아. 여기 들고 있는 자리고. 근데 제가 뭐 어차피 여기 좀 단톡방 있는 사람 많을 테니까 단톡방에서도 맨날 얘기했던 게 아, 무조건 그냥 잃지 않아야 돼요. 잃지 않아야 돼. 근데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온다니까, 음봉이. 이걸 피해야 돼요, 이걸. 이걸 피하게 알려주는 게 매크로고. 그래서 제가 매크로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매크로가 되게 안 좋은 뷰로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 제가 12월까지 주식합니다 하면서 작년이 마무리됐거든요. 제 거 오래 보신 분들은 뭐 기억하실 텐데 11월, 12월까지 어차피 저 뭐야 대선 때문에 유동성 풀린 게 나오는 게 한 11, 12까지 유지가 될 테니까 12월에도 보면은 11월 말에 한 8,500억 정도 TGA 잔고가 있었고 연말까지 6천억 목표로 하고 있었으니까 한 달 만에 2,500억 유동성이 풀릴 거예요. 그 유동성이 그러니까 그런 게 매크로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까지 했던 거고, 올해는 그럼 왜 안 좋게 봤냐? QRA에서 25년 1분기까지 목표치가 8,500억. 그러면은 한 달에 한 800억 달러씩 시장에서 흡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연초부터 좀 안 좋게 생각을 했던 거고. 네, 시작, 시작은 10시부터 했어요. 소리가 안 들리세요? 볼륨을 올리셔야 될 거예요. 아마 다른 분들이 소리가 안 들리면은 보통 채팅창에 얘기를 해주니까 볼륨을 한번 올려보세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올해는 제가 그래서 안 좋게 봐서 제가 올해 수익 난 거 다 생각해 보면은 니케이 고버스로 20% 수익 먹었고 또 2차 전지 인버스 가지고 많이 먹었죠. 그다음에 이번에 스큐랑 고버스랑 또 먹었고. 그러니까 매크로는
전체적인 방향을 알려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매크로를 보고 기술적 지표로 내가 진입해야 되는 가격을 보고 저는 보통 요렇게 매크로랑 뭐 기술적 지표나 그런 걸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꽤 잘 맞아 들어가요. 제가 이거 한지 그래도 3년? 좀, 3년? 우리 이제 같이 한지 3년 됐나요? 네, 한 3년 정도 됐을 텐데, 이렇게 큰 하락이 올 때마다 저는 솔직히 우리 방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3년 내내. 3년 중에 막 이렇게 막 많이 빠지고 그런 장들이 몇 번 있었지만, 한 번도 심각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그냥 매크로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건 하나 자신했어요. 저는 진짜 우리 방에 있었던 사람들 3년 동안 한 번도 이런 하락장에 뭐 이렇게 다들 막, 아, 불안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일단 제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게 이번에도 예, 좀 빛을 발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나스닥은 또 밀리고 있네요. 지금 한 0.5% 밀렸으니까 제가 아까 TQ 산 거는 예, 0으로 됐겠네요. 아무튼 요런 자리는 그냥 사볼 법해요. 근데 이런 자리가 왔을 때 사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제가 팔 때 보면은 항상 누구보다 빨리 파는 거 알아요? 그 제가 팔고도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거 뭐, 예,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팔고도 많이 올라가는 거. 특히 올해 한화가 그랬죠.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30만 2천 원에 팔았는데, 아직도 60만 원 넘어가 있죠. 근데 그때도 제가 하나 많이 먹었거든요? 하나 많이 먹었는데도 제가 팔고 나서 더블이 넘어갔어요. 와씨, 70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 잘못 판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가는 게 좋다고 한 거를 아예 초월했으니까. 그건 아예 매도 타이밍을 완전 잘못 잡은 거였어요. 아무튼 그런 좀 메타인지를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뭘 모르고 뭘 잘했고 그런 거를 보는 게. 그래서 지금 아무튼 이 하는 와중에 TQ는 0이 됐을 거예요. 지금 제가 요만큼 3천, 이거 수익 난 거 다 넣어가지고 3,600 정도 사놨는데 내일, 그러니까 일단 오늘 이렇게 청산청산 물리는 게 끝났다고 치면 내일 국장에서 좀 나스닥을. 근데 이 뭐야? 미래에셋 국내 계좌로 살 건 아니고 사면은 저기 엔화로 사야 돼요. 제가 올해 해외 양도소득세가 꽤 잡혀 있어가지고 예, 엔화로 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국내 계좌는 아까 말한 ABL 바이오 그 2, 3천 사져 있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없고 그 다음에 달러 계좌는 지금 TQ로 채워져 있고 엔화 계좌가 1억 정도가 그냥 현금으로 들려 있어요. 엔화로. 아무튼 계좌 상황은 요렇고. 예, 그래서 만약에 나스닥을 산다고 하면은 엔화 계좌에서 살 거예요. 그 양도소득세 때문에. 나 원자재도 보면은 유가는 제가 이건 아예 손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60불까지 와도 안 살 겁니다. 이건 그냥 아예 살 생각이 없어요.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 중에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게 몇 개 있는데 일단 뭐 금리가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 부분 하나. 그냥 인플레가 튀면 안 돼. 근데 트럼프는 지금 인플레가 튀지 않게 하려면 이걸 찍어 눌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유가를. 그래서 유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급락하는 바람에 또 단기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캡을 씌워놨어요. 이미 트럼프가 캡 씌워놨기 때문에 여기다 대고 이걸 막 장기적으로 롱을 보고 들고 가거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이미 전 세계 증시는 트럼프 입에 달려 있어요. 트럼프의 의중에 달려 있는데 트럼프가 이미 입으로 뱉고 있잖아요. 야, 파워라. 인플레 걱정하지 마라. 유가는 내가 찍어 눌러 줄 테니까 너는 그냥 금리 내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전 세계 증시를 쥐락펴락하는 분이 입 밖으로 이미 냈잖아요. 알려줬어, 답을 다. 근데 여기다 투자를 왜 해요? 아니나 들을까? 요거 지금 경기 침체 이슈랑 묶여가지고 지금 꼬라박았는데 저는 사실 경기 침체 이슈도 엄청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장기금리 3.8까지 오면은 TBT도 살 생각이 있습니다. 채권 쇼칠 생각도 있어요. 너무 과해요. 너무 과해. 구리, 저는 진짜 구리 보고 진짜, 야, 진짜, 이게 말이 되나? 그 해방의 날 이후에 한 20% 빠진 거죠. 저는 5불 넘어가길래 진짜, 야, 진짜 드디어 뭔가 이렇게 좀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경제가 조금 다시 조금 이렇게 살아나려고 뭔가 이렇게 불씨를 지피고 있나? 중국에서도 막 돈 푼다고 하고 좀 괜찮아질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저는 5불을 넘어갈 때 거의 확신했거든요. 아, 이거 진짜 되려나 보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 증시도 막 날라갔죠. 근데 4월 2일 한 방에 그냥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거 올라가려고 아니 이 5불을 뚫으려고 지금 한 1년 가까이 걸려가지고 이제 뚫었는데 며칠 만에 이걸 꼬라박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해요. 제가 국내에 이 구리 관련주가 풍산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사야 될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잘 안 보이긴 해요, 솔직히. 그게 좀 되게 이번 하락장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빠지는데 그럼 이제 꺾어야 되잖아요. 수익을 많이, 그러니까 하락으로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이게 뭐 주구장창 하락만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상승으로 돌리긴 해야 되는데 살 게 없어요. 형들 살 거 있어요? 살 게 없어, 살 게. 너무, 너무 특이한 장인 것 같아요. 손이 안 나가, 손이, 진짜. 제가 막 보고 있던 게 LG 엔솔도 그렇고, LG 엔솔 그래도 오늘 좀 수익, 저기 뭐야, 영업이익 좀 괜찮게 나온 거 보니까 LG 엔솔은 조금 숏도 많이 나갔어요. 한 40만 주 이미 저 공매도 나간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걔네 쇼커버까지 생각하고 올해 대선 6월이니까 5월, 6월. 그럼 어차피 또 대선 되고 나면은 추경 또 빠르게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은 그때쯤부터는 반등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사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포트를 채울 종목들을 찾고 있는데 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주을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낙폭 과대하게 막 공매도 많이 때려 맞은 것들 살 거거든요. 어차피 걔네 다 쇼커버 들어와야 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국장에서 종목을 고른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매도 많은 애들. 공매도 많이 맞았고 주식이 실제로 많이 흘러내린 애들. 제가 하나오션 같은 거 절대 사지 말라 그랬죠. 공매도는 오지게 때려 맞았는데 주식이 안 빠지고 오히려 올랐어. 걔 오늘 어떻게 됐어요? 걔 오늘 한 8% 빠졌을걸요? 그런 종목은 사면 안 되고 공매도를 실제로 많이 때려 맞고 주식이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해서 볼 거예요. 이거는 풀인이 들어왔나? 풀인 안 들어왔나? 우리 이 개발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소팅해 줄 겁니다. 공매도 많고 실제로 주가 많이 흘러내리는 애들. 그 조건은 제가 알려줄게. 그래서 그걸로 소팅해가지고 종목 찾는 거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형님들이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종목 나눠가지고 확인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굴이 이 모양이고 금이 또 골 때리는데 저번 주에 빠졌죠. 그래갖고 사람들 거 뭐 찾아보니까 아 이게 뭐야 마진 콜라면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 정리해서 돈 메꾸느라고 뭐 금을 팔았다. 근데 금이 같이 빠진 건 솔직히 좀 이상하긴 했어요. 저도 근데 금요일에 저도 진짜 제가 숏을 잡고는 있지만 진짜 이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진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진짜. 그냥 저는 한 2, 3% 빠지면은 저도 막 기분도 좋고 이렇게 막 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말도 안 되게 빠져버리니까 솔직히 수익도 뭐 잘 나서 좋은 것보다 그냥 불편한 게 좀 컸어요. 영상 찍기도 아무튼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원래 그냥 영상 찍어서 올리려다가
그냥 멤버십 분들만 좀 모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세미나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쇼스로 많이 먹었다는 얘기를 어디 가가지고 하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금이 원래 금요일 같은 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위험 자산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안전 자산인 금 쪽으로 좀 수급이 도는 게 맞지 않나 싶었는데 금조차도 2, 3% 빠지는 거 보고 좀 의아했는데 그 부분은 마진콜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뭐 딱히 반등이 나오진 않네요. 비트코인도 좀 이상했어요. 저는 원래 비트코인이 나스닥이 저렇게 빠지면 목금 이렇게 해서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진작부터 8만 불을 깨야 되는데 얘가 버텨요. 이게 계속 버티는 거예요. 8만 불 위에서. 근데 주말에 갑자기 8만 불 유지 못하는 거 보고 오늘이 좀 안 좋겠구나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같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거는 솔직히 투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매크로가 유동성이 좀 풀리는 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제가 좀 그 전에 좀 사두던가 할 텐데 지금은 사실 유동성이 이러나 저러나 줄어드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비트코인에다가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안 좋게 봐요. 엔화는 지금 150에서 되게 여기 한 번 또 반등이 나왔었죠. 152까지 또 막 올라가고 해가지고 제가 다시 아 이건 오히려 엔화 못 하셨던 분들 환전해라 막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150, 146까지 좀 빠르게 다시 내려와 줬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140엔에서 한번 반등이 할 거예요. 그래서 140엔까지 가면은 아 이게 또 청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은데 엔원 환율을 보면은 이미 1000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920쪽에서 바꿨기 때문에 엔화만으로도 한 8%? 그냥 환차 이거로만 이것도 한 8% 돼요. 근데 이게 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들 다 올해 상반기를 안 좋게 봤기 때문에 이 모든 투자가 다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매크로가 안 좋은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엔화로 간 거였고, 엔화로 가서도 일부러 니케이 고버스로 들어갔던 거고, 2차전지 인버스, 고버스 다. 오늘 이제 코스닥 고버스, 뭐야, 코스피 고버스 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안 좋은 방향으로 저는 봤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140엔에서 한번 정리가 될 텐데, 이 N1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탄핵 인용되면서 반등 나왔던 게 그대로 다시 올라갔더라고요. 아무튼 원화 상태로는 들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최대한 원화 회피는 예, 너무나 너무나 당연하게 보고 있습니다. 원화는 오늘이 제일 비싸다. 그 기조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N 선물도 보면 여전히 롱으로는 잡혀 있어요. 뭐 그러니까 굳이 이제 와가지고 환전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제 산다? 정말 그건 아예 말도 안 돼요. 이제 추격 매수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엔화로 환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일본 장기금리 이게 또 하나 골 때리는데 이게 4월 2일부터 급락하기 시작해가지고 1.6%였거든요. 50bp가 빠졌어요. 일본 장기 채권인데 50bp가 빠졌다고요. 왜 그랬냐? 4월 2일에 제가 니케이 레버리지 샀었죠. 저는 일본은 예외주의로 조금 괜찮게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더블로 샀던 거예요. 1억을 더블로 샀으니까 2억 투자가 했던 건데, 예, 24%. 해서 1% 할인 받으려고 그, 그 머리를 조아렸던 건데, 아무튼 실패를 해서 제 투자도 그거는 하나 좀 실패를 했었죠. 그 날이 왜 그게 기점이 됐냐면, 어차피 관세 장벽을 이렇게 쌓고 나면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 독일, 중국 다 수출 주도형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러나 저러나 관세 장벽이 생기면 전 세계 무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냥 우리 같은 나라나 일본 같은 나라는 경쟁력, 그러니까 미래 성장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도 미래 성장도 낮아지는 부분 반영이 된 거고
올해 이렇게까지 안 좋으면 금리 인하,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는 거를 늦추겠다라는 심리가 반영이 된 게, 예, 요렇게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해서 올해 저는 올해 두 방 금리 인상할 거라고 봤는데, 두 방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 금리 인상을 두 방을 한다? 일본 사람들 다 죽을 것 같은데, 이러면. 그래서 요거 때문에, N 투자는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 사실. 1000N, 그러니까 1000원. 이 정도면은 그냥 먹고 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환전해도 전혀 이상해 보이진 않아요. 여기서 앞으로 먹을 자리보다는 그냥 지금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게 훨씬 커 보여요. 그냥 기회비용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엔화를 팔고 원화로 갈 필요가 있나? 아, 근데 딴 데로 가면 좋겠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죠. 엔화를 가지고 뭐 달러를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일본 증시에 상장돼 있는 아니야. 그런 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되는 달러 자산이 뭐가 있으면은 그런 거 사면은 달러를 사는 것처럼 되겠죠. 일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달러 환 노출 상품. 그런 거 사면은 달러로 바꾼 효과가 나겠죠. 그냥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원화로만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N1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이 그냥 적정 매도 자리로 보여요. 장기금리 빠져서 올해 두 방 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게 올해 두 방 인상이었는데 연초에는 올해 두 방 인상이 시장에 반영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올해 두 방 인상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늘 말하지만 시장의 프라이싱이랑 내가 생각하는 거랑 갭 그만큼이 기대 수익인 거예요. 근데 저도 이번에는 이 상황 되고 나니까 금리 인상 두 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장기채권 지금 많이 내려왔죠. 4.8부터 이게 3.89까지 갔어요. 3.89. 그러니까 3.8을 찍히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눈앞에서.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진짜, 일단 이건 판다. 무조건 판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연금에 있는 거 팔았습니다. 연금에 있는 장기국채 팔았어요. 4.0 부근에서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도 지금 10bp가 더 빠진 건데, 여기는 파는 자리예요. 이건 진짜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긴 파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 실제로 일어나려면 한참 남았어요. 한참. 경기 침체 없이 3.5까지 가는 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여기서 지금부터 더 밀려도 3.8이 진짜 맥스로 보고 있고 그냥 내가 4.5 부근에서 샀다? 그럼 여긴 파세요. 여기는 그냥 좀 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네. 아, 또 올라왔네요. 그게 지금 4%인데 4%면 그냥 팔아도 돼요. 3.9였으면 제가 팔라고 엄청 강하게 지금 제가 잘못 본 건데 3.9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게. 근데 지금 또 국장 사이에 또 올라왔나 보네요. 3.9면 강하게 팔라고 얘기할 거고 4.0이면 저는 팔았어요. 4.0에서.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 3.8까지 가면 저는 예, 아무튼 쇼칠 거예요. 채권은.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죠? 이게 다 엄청 급하게 움직여요. 모든 자산 시장이 그냥 뭐 이렇게 적정 선이라는 게 없어요. 하루에 막 몇십 pp씩 움직이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일본 금리 방금 보셨죠? 말도 안 돼요, 이거. 이거 완전 일본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사실. 이런 변동성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 금리도 사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결론만 볼까요, 한번?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어떻게 됐나? 잘 보세요. 트럼프가 금리 내린다고 했어. 금리 내려왔죠? 연초에 4.8, 지금 4.0. 80pp 내려왔어요. 유가 연초에 80불, 70불, 80불, 지금 60불 내려왔어요. 또 뭐 한다 그랬죠, 트럼프가?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난 내가 미국 국민이면은 트럼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뻔뻔하게 다 두들겨 패고 다녀. 야, 우리 애들 위에 네가 뭔데 우리 애들 건드려? 이러면서 다 두들겨 패고 다녀. 저런 리더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난 우리나라에도 좀 저런 사람 좀 나오면 좋겠어요. 정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응? 그냥 철판 깔고 저 미친 짓 하는 거 보세요. 근데 그렇다고 또 개인적 이익을 안 취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트럼프 코인, 멜라니 코인 막 이딴 거 발행해가지고 돈은 땡길 건 또 땡겨. 아니 전 세계 1위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코인을 발행하고 앉아 있어. 야, 진짜 그거 보고 좀 짜치긴 하는데 아무튼 지 개인적인 배불리는 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뒷구멍도 아니야, 그건 심지어. 그냥 앞에서 대놓고 돈을 그렇게 빨아먹고. 그러니까 금리 이렇게 내려온 것만 봐도 저는 진짜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제가 미국 국민이면은 저는 트럼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유동성 보면은 지금 막 사람들이 파월풋, 파월풋 얘기 많이 하죠. 근데 파월풋, 파월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금리 내리는 거? QT는 이제 거의 다 축소했는데 여기다 대고 QE를 한다? 말도 안 되죠. 지금 뭐야? 인플레가 저러고 앉아 있는데 여기다 대고 Q2를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과거랑 조금 달라요. 저는 이 장대 음봉이 진짜 무섭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앞에서는 무슨 일이 터지면 봐봐, 여기 다 부러졌을 때 금방 말아 올렸죠. 뭘로 해서? QE 한 주에 몇백 조씩 때려박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등을 하죠. 지금 뭐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손발이 다 묶였어요, 지금 인플레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올해 뭐 금리나 세 방 할 거다 했던 거 뭐 네 방 할 거다, 다섯 방 할 거다. 근데 그 단기 금리 50bp 뭐 75bp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솔직히. 그거 아니어도 이미 대출은 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요. 지금 연준이 정하고 있는 단기 금리가 그렇게 시장의 유동성을 풀고 조이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가 않아요, 애초에 지금. 근데 QE는 못 할 거고 해봤자 금리나 몇 번 더 하는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대출은 이미 지금도 잘 나가고 있고 대출 태도 지수도 엄청 타이트했던 부분에서 다 내려왔고 요게 이제 하나 조금 걸리는 부분이에요. 제가 연초에 하이힐드 스프레드 한번 보여주면서 하이힐드 스프레드 보면은 지금 엄청 낮다. 시장이 국채 들고 있는 것보다 꼴랑 1, 2%더 주는 거에도 하이힐드 채권을 살 정도로 하이힐드를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 근데 그게 맞는 게 작년에 우리 미국 증시 엄청 좋았죠. 그러니까 저기 봐. 미국 경기가 엄청 좋았죠. GDP 엄청 높게 나오고 막 소매 판매 막 말도 안 되는 숫자 찍히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경기가 엄청 좋다고 말이 많았고 실질적으로는 올해 연초에도 엄청 좋다고 말이 많았고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뭐 위험할 거 있겠어? 한 1%만 더 줘도 돈 빌려줄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했던 말이 기억하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이드 스프레드를 끌어올린다고 너무 쉽게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너도 나도 돈을 빌려서 그 자체가 위기를 만들어낼 거라고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항상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오히려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엄청 빠져요. 그리고 이 빠진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 자체가 너도 나도 돈을 너무 쉽게 빌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사실상 부실률을 올린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튀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꽤 안 나왔네요. 이게 업데이트 되면 또 올라가 있겠죠. 지금 또 뭐야 나스닥 저 난리를 지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400bp가 넘어갔으니까 만약에 500bp가 넘어간다고 하면은 저는 좀 채권 쪽으로는 국채, 그러니까 국채죠. 무조건 안전자산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금도 괜찮아 보이고, 금은 인플레에서도 해지 효과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고,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뭔가 위험성이 있어서 터진다 해서 안전자산 쪽으로 가는 것 쪽으로도 그런 매수 사유로도 괜찮아 보여요. 근데 또 가격이 너무 올라간다. 또 뭐 3,200이 어쩌고 막 날라간다. 그럼 못 사지, 당연히. 가격은 항상 맞을 때 사는 거예요.
M2도 보면은 양으로 잘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뭐 돈이 없니 어쩌니 뭐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익스트림 피어여가지고 일단 증시 제가 TQ로 왜 들어갔는지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냥 남들 다 얘기하는 거 뭐 엄청 공포 지수가 뭐 공포고 빅스도 무지하게 높습니다. 여기도 뭐 기술적 지표로 봐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자리고 저건 요거는 그냥 제가 이 이번 세미나 앞에서 얘기했던 걸로 가름할게요. 아까 요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요 자리가 한번 넣어볼 법했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엄청 밀리네요. 저는 TQ니까 지금 한 2, 3% 빠지고 있겠네요. 이게 반등이 나왔던 게 이태리한테 뭐 공을 넘겼네 해가지고 그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유럽 그 보복 관세하는 게 좀 늦춰질 수 있다 뭐 그거 때문에 반등을 했던 건데 그대로 밀렸네요. 탐문봉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세미나 시작하고 나서 개같이 쳐밀려가지고 지금 예,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밀리면 아무튼 내일은 오늘 음봉이 완성되겠죠. 오늘 음봉 완성되면은 내일은 좀 사볼 거예요. 국장 말고 엔화 가지고 나스닥 조금 담을 겁니다. 단기 반등 보고 17,000 위는 유지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어,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그 제가 요즘 보면서 재밌는 거 하나는 제가 원래 막 무한 매수법이니 막 그런 미친 소리 하는 거 엄청 안 좋아했거든요. 형님 이거 잘 보세요. 요거 없다고 쳐볼게요. 요 뒤쪽에 있는 음봉이 없었다고 쳐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언제야? 23년부터 25년 초까지 2년 동안 잘 생각해요. 2년 동안 그냥 누가 뭐 사실과 의견 매수법 이래가지고 뭐 얼마 빠지면 사고 얼마 뭐 오르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해. 어떤 얘기를 해도 걔는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원웨이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기 때문에 뭐 청귤 매매법, 키위 매매법 3% 빠지면 사고 뭐 1% 빠지면 비중 줄이고 그런 병신 같은 소리들 다 무조건 맞는 거였다고요, 형들. 결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지가 얘기하는 과정 있죠. 무슨 이유. 모든 이유가 다 맞는 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 요 음봉 몇 개 쳐맞으니까 걔네 다 이제 입국 다시죠. 무슨 뭐 무한 매수법, 웅덩이 매수법 막 진짜 아, 걔네 또 조롱하면은 이거 업보 사이아닌 거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 좀 당하지 마세요, 좀. 아,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진짜. 그러니까 메신저를 잘 골라야 돼요. 진짜 무조건입니다. 저는 메신저 고르는데 1년도 넘게 걸렸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엑셀 파일 하나 있거든요. 누가 언제 뭐 원 달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고 금리 인하 몇 방 얘기했고 실제로 그게 얼마 맞았고 막 그거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한 사람마다 이렇게 하나하나 걸러내요. 그때 날라간 게 이제 뭐 마 선생 제꼈고 그 제가 제일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 오씨. 저는 그 사람 꼴을 왜 듣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반 사람들이. 진짜 저는 와.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저는 좀 똑똑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좀 자정작용을 해서 그런 사짜 같은 사람들 좀 걸러내줘야 되는데 그 맨날 그 추종하고 앉아 있으니까 헛소리 하고 있는데도 저는 그냥 그런 사람들 거 절대 안 봐요. 시간 아까워요. 아, 정보는 어차피 널렸어요. 시간이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좋은 정보를 잘 고르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 좋은 사람들 맞잖아요.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죠. 박종현, 저기, IBK 투자금융의 박종현 박사님. 그리고 코인 산책으로 변해가지고, 아씨, 그 교수님은 코인 산책으로 아예 넘어가 버려가지고, 뭐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분도 그렇고. 엔캐리 청산. 엔캐리 청산 관련된 거 제가 몇 번 설명드리지 않았나요? 엔캐리 청산되면 엔캐리 영상을 하나 올릴게요, 제가. 제가 만들고 있던 자료가 있었는데, 엔캐리는 일단 단기적인 부분은 다 날라갔어요. 왜 날라갔냐면, 여기 있죠. 엔 선물이 지금 롱으로 잡혀 있죠. 이미 이 8월에 다 작살 나서, 그러니까 엔화를 일본은행에서 BOJ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에다가 투자했던 자금들은 이미 회수가 다 일어났어요. 얼추 이제 다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단기 투자 자금 같은 경우에는 다 정리가 됐다고 보는 게 맞고, 아마 아셔서 이런 질문 했다고 저는 생각할게요. 되게 장기로 끌고 오던 캐리 자금들은 엄청 큰 청산이 한번 남아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게 아직은 뭐 140엔에서 그렇게 막 정리될 부분은 아니고, 한 120엔까지는 가져야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스닥 단기 반등 노리고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단기 반등 후 하락 추세 더 길게 간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전체적인 매크로로 봤을 때는 4월 달은 일단 안 좋게 봐요. 근데 요번에 하락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음봉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장대 음봉이 이렇게까지 세 개가 찔리고 나면 마지막 세 번째 음봉 바닥에서는 한 번 진입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들어가는 거고, 단기 반등은 나오겠지만 4월 달에는 조금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지수로 롱을 치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만약에 다시 상승을 한다고 하면 S&P 500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번에는 나스닥 하락이 4% 넘어갔네. 엄청 많이 빠지네. 아무튼 오늘 나오는 이 봉이 쭉 내려가가지고 장대 음봉이 꼽히면 나스닥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되돌림이 나올 것 같아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로 나스닥 한번 먹고, 그다음 4월 달에 전체적으로만 다시 조정이 나와가지고 빠진다고 하면은 S&P 500으로 넘어갈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금리 인하가 더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시장이 뭘 생각하든 저는 금리 인하 더 많이 될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QT, 큐티 뭐 당연히, 큐티는 이미 끝났죠. 사실 50억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끝났다고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아직 하나 남은 게 감세 이슈가 아직 안 나왔어요. 감세가 엄청난 호재인데 그게 아직 시장에서 프라이싱 안 하고 있고, 두 번째로 SLR 규제 완화하는 부분. 이것도 할 겁니다. 트럼프 무조건 할 거예요. 보험은 이사 이미 선임한다고 했고, 상원 청문회 지나고 나면은, 실제로 금융 완화 정책 펴면은 이 두 개가 올해 하반기에 미국에 저는 큰 상승을 만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리자. 지금 많이 물려가지고 하신 분들 그냥 좀 기다려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 만들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토스 제가 지금 TQ 마이너스 0.5%. 제가 2부근에서 샀나 봐요. 4% 부근에서 샀나 봐요. 0.5 손실 나고 있어요.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사면 내일 사고 또 얘기해 보시죠. 니케이 지수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현재 상황에서 하방 여력이 더 남아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본 금리 인상 수혜주로 보유 중이고, 금리 인상 수혜주로 보유 중이고, 금리 인상 수혜주가 뭐예요? 단순히 니케이를 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본 금리 인상할 거 생각해서 수혜주를 샀다는 건데, 그쵸? 예. 보험? 금리 인상 수혜주, 보험? 금리가 인상하면, 뭐 아무튼 무슨 로직인지 전 모르겠는데, 금리 인상 두 번 가능성도 부정적으로 보신다는 말씀 듣고 나니 일부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어떤데요, 지금? 해피님 사신 보험 주가 지금 어때요? 최근에 하락 속에서 방어 잘 했어요? 니케이는 사야, 그러니까 사면 사는 자리인 건데, 팔 자리라고 여기서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런 거는 진짜 투시그마 같은 거예요. 95%. 이미 이런 장대 음봉 같은 경우에는 한 투시그마 정도의 예외적인 상황이라고요. 보통은 봉 평균 길이가 이 정도라고 치면 이런 장대 음봉은 쉽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하락폭은. 근데 이게 사실 1년 만에 두 번이나 일어났으니까 되게 특이한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건 되게 특이한 경우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는 사야 되는, 사면 사는 자리지 여기다가 다시 숏을 친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미 물렸다고 하면은 여기서 굳이 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채권 매수 포지션으로 언제 익절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계속 말씀드렸는데 처음 계획은 4% 목표였는데 계속된 이슈가 지속된 것 같아 좀 더 들고 가야 하나 싶어서요. 한 4.5에서 내가 샀다. 4.0이다. 그럼 판다고요, 저는. 3.9였다? 팔라고 얘기할 거예요. 4.0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팔았습니다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보세요, 여러분. 엄청 많이 빠졌죠. 급락했죠. 제가 올해 성적이 좋은 이유가 최근에 막 에코프로 삼형제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너무 한 방향으로 미친 듯이 움직여요. 요즘 장이. 아이씨 더 빠지네. 너무 빨리 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꺾었죠. TQ로 또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 방향으로 너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렸다가 사고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럼 아래로 찍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래로 찍는 거는 좀 마음 편하게 찍을 수 있죠. 왜냐? 전체적인 매크로가 하락 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락은 찍기 쉽고 윗방향으로 찍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일본은 아직까지는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내는가 보네요. 그죠, 그죠. 일본은 뭐 가능할 수도 있죠. 일본, 뭐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중국이 평가절하 엄청 하고 있죠. 아, 이것도 진짜 골 때리는 것 같아요, 보면. 중국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차트도 한번 얘기는 했어야죠, 오늘. 질문 감사합니다. 그럼 이게 보면은, 이 초록색이 위로 올라가면은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 거예요. 파란색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같이 갔죠. 이게 언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냐면, 여기 25년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하는 때부터 난리가 난다고요, 보면은. 이 전에는 동행해서 같이 움직이죠. 뭐 거의 10월부터는 뭐 같이 쭉쭉 같이 움직여준다고. 근데 언제부턴가 괴리가 미친 듯이 벌어집니다. 트럼프가 하고 나서 이미 관세 얘기를 오지게 하는 바람에 위안화가 그 먼저 앞서서 평가 절하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냥 지네 위안화를 똥값을 만들어서 수출 경쟁력,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저 앞에 이게 언제부터 유료로 바뀌었더라고요. 올로 바꾸려면은. 요 앞에 트럼프 일기 때도 보면은 트럼프가 관세 때리는 거 아무 상관도 없었어요. 트럼프가 관세 올려봤자 위안화 평가절하 그거랑 똑같이 해가지고 그냥 수출품 가격은 똑같이 미국 시민들이 받는 가격은 똑같이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위안화 평가절하 시켜서 그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저기 미국이.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더 강경하게 나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강대 강으로 붙는 게 더 심화될 것 같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아까 그 신한 염전, 그거 제가 어제부터 올렸던 자료인데, 신한 연전에서 나오는 뭐 소금 수입 금지한다 이 얘기 했죠. 자, 그거랑 엮어서, 저기 위구르 있죠, 위구르. 저 뭐야. 위구르에서 솜, 목화솜 채취하는 거. 그거 막 노동자 착취하네 뭐네 하면서 했던 거 있었죠. 이번에 신한 연전 그 수입 금지하는 거 보니까 저 위구르 쪽에도 한번 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했을 때 현재 미국과 중국의 이 힘싸움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신남 연전 보고 그 생각했어요. 이 새끼들 이것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트집 잡는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저 중국 조질라 그러는구나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은 했어요. 그 위구르 지역 때문에 엄청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이미 미국이 그거 가지고도 몇 번 얘기를 했었고 위구르 독립시켜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좀 태클 걸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을 살살 긁는 게 아닌가. 중국은 이미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25년 들어와가지고 자기네 위안화 평가 절하시키면서 그 미국이 관세 장벽 쌓는 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일단 4월 9일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아, 내 TQ 착살나고 있구만. 오늘 만약에 이거 음봉 잘 찍혀주면은 내일 매수할 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솔직히. 달러 환전 시기는 언제가 좋다고 생각하나요? 1400 초반. 달러 환전 너무 힘든데? 달러 환전? 1400 위에서 환전하긴 너무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약해할 것 같고 달러 인덱스는 내려올 것 같단 말이에요, 저는. 달러가 약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약세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둘 중에 뭐가 이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 올라가나 보다. 다행이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딱 1시간이네. 이거 어떻게 된 게 맨날 하면 1시간이네. 영상은 올려놓도록 할게요.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이나 앞쪽 못 보신 분들은 거기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장이 좀 지금 어지러운데 막 섣불리 움직일 장은 아니에요. 너무 많이 빠졌다고 갑자기 팔고 나갈 필요도 없고 지금 버티는 장이지.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뭐 고민되거나 뭐 할 거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뭐 답변해야지 뭐 그거는. 지금은 약간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그 카톡방도 열었던 거고 질문 단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질문 언제든 그냥 던져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빠잉.